반갑습니다. 저 대구대학교 기계공학부 이덕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발표 기회를 갖게 해주셔가지고 무척 고맙고요. 제목은 크게 선취업 후 진학 재교육형 이렇게 붙어져가 있는데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계약학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점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이나 저희 세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왜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자료를 제가 저희 대학 내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 학교 내에 다른 계약학과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색깔이 약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프로그램이고요. 설립된 순서로 학사과정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2012년도에 저희 정부통신대학에서 IT 융합학과를 처음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 시점쯤 되어가지고 제가 근천에 있는 모 기업하고 R&D 과제를 했었는데 담당 부장님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토요일마다 강의를 나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수업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루 나가서 3과목 부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나머지 3과목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좀 듣고 나서 조금은 다른 어떤 연구소라든지 기업 대표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니까 약간 사원들의 재교육 또 그래서 레벨업이나 또 약간 우수한 사원들을 그냥 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좀 오랫동안 좀 잡아두고 싶은 그런 약간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IT 융합학과는 지원기관이 중기부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자체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졸업생 숫자 내역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건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무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다른 이제 또 정보통신대학에서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를 2016년도에 개설했고 스마트 시스템 공학과는 2020년도 그다음 또 석사 과정으로 이 스마트 융합 시스템 공학과로 해서 작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사 과정 졸업생들이 이제 나오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올해 석사 과정도 오픈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교육부에서 나와 있는 운영 기준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타 과정 대비 특징들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교육부에서 계약학과는 그 MB 정권 시절에 특성화고 내실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으로 2009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 이제 그냥 이름을 이야기해서 그렇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16년도에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는 게 도입되어져서 확대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된 대학은 밑에 하단에 저희 대구대로부터 제주대까지 6개 대학이 한 200명 전후로 정원 외 입학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대부분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학과와 관련된 교육부의 운영 규정은 가장 최근 버전이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입니다. 계약학과 정의는 첫 줄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산업교육기관은 꼭 대학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는 학부나 학과를 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산업체는 심플하게 요 밑에 빨간 걸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4대 보험 가입 사업체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심플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학력 기준은 뭐 예를 들어서 대학 같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공식적인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사 편입 과정 같으면 전문대학이나 일반 대학의 2년 과정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 같으면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학 졸업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뭐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업체를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뭐 고졸이 바로 학사 편입으로 인정되거나 그런 건 없고, 교육부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어떤 학력 기준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학과를 졸업한 사람들도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학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이 학력 기준으로 입학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대학학과로 입학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했는데 2018년도 이 규정에서 산업체 근무 경력은 10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교육부에서 약간 나름대로 융통성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통상 대학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본다 그러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대학은 8년 이내에 졸업해야 되는데 이 학력 기준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일수도 조금 완화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뭐 수업도 조금 더 허용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대표분들이나 기술연구소장님들이 그 사원들의 레벨업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인력을 좀 잡아두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내용에 관심을 가진 결정적인 이유는 이 과정에 들어오면 졸업할 때까지는 반드시 그 회사에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일단은 학교를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는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학 요강이 되겠습니다. 앞에 위에 기본적으로 장점에서 이야기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특별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은 학사 편입 과정으로 전문대졸 이상 자격으로 25명 모집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석사 과정은 10명 정원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라 그러는 것 같으면 아까 4대 보험 가입 사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 규모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은 반드시 그 회사에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원이어야 하고요. 저희 일단 대학에 참여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이 참여기업이 경북 권역 내에 있거나 저희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50km 이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 앞서 CTO 발표할 때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기업들이 많이 있던데 뭐 일단은 저희 대학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아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학과를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찾아보시면 아마 충분히 대학학과는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등록금의 2분의 1 이상을 산업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하단에 적어 놓은 것처럼 세액공제를 받거나 또 고용보건기금에서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시차를 두고 다시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어떻게 본다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자금적인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학비를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은 학사 과정인 경우에 등록금이 약 400만 원인데 뭐 기업이 200만 원을 부담한다 그러는 것 같으면 학생들은 200만 원을 부담하면 되는데, 입학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저희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일단은 또 조금 시차가 있긴 하지만 100만 원 부담하고 학교를 다닌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단에 보시면 산업체에서 이렇게 50% 지원해 주는 게 기본이라 그랬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을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분위기가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제가 뭐 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3학년 경우에는 한 5명 정도가 못 받고 있고 4학년 경우는 3명 정도가 못 받고 있던데, 소득 분위기가 조금 높으면
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는 것 같으면 낸 등록금인 200만 원을 통째로 돌려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100만 원 이렇게 장학금 받으니까 돈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100만 원을 오히려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의 경우는 이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이 전적으로 이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부담금이 16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석사과정은 아까 학사 편입 과정도 마찬가지가 되어지는데 기계와 관련된 업체에 근무하는 사원이면 뭐 예를 들면 석사과정 입학하기 위해서 학부과정의 전공 일치도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체능계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기계 관련된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저희 대학 석사과정에 입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IT 융합학과가 저희 경산 캠퍼스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서나 또 뭐 외관이나 구미까지 현품까지 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시내에 있는 대명동 캠퍼스에서 지금 학사 편입 과정 또 석사 과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약간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체로 이 석사과정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과정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수업을 한 5학기로 뭐 요즘은 논문을 쓰고 안 쓰고 하는 비논문 학위 과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논문 쓰는 것 자체 가지고는 안 쓴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다 또는 뭐 차이가 있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4학기로 수업을 매 학기에 풀로 마지막 학기까지 듣는 걸로 해서 강의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사 편입 과정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뭐 금전적인 부담 없이 충분히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 날 강의를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저희들은 지금 학사 편입 과정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대명동 캠퍼스에서 모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대학원의 경우에는 화요일 날 저녁에 똑같이 7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야간 대면 강의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정부로부터 이제 정부라는 게 중소벤처기업부나 경상북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 감독 기관의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제출을 전혀 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그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약간 서류 부담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적다라는 점을 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재학생, 졸업생 현황입니다. 정원이 25명인데 뭐 첫 해부터 개락적으로 2017년도부터 졸업생이 이렇게 쭉 배출이 되어졌고 2021년도에 올해 대학원 10명 정원으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졸업생 4명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대학원의 경우에는 9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시내 대명동 캠퍼스는 지하철 2호선 방곡역에서 그러면 한 10분 정도 뭐 건장한 걸음으로 걸으면 또 약간 천천히 걸어도 15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뭐 비교적 좀 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마지막 약간 번외 그걸로 뭐 저희들은 여건이 되어졌을 때 해외 기계 박람회도 학생들 같이 산업지철도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사 산업체도 견학을 하고 있고 또 간단하게 졸업할 때 뭐 연구 논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과제 발표회 같은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3월 달에는 저희 모체학부인 경상 캠퍼스 와가지고 학교 전체적으로 저희 기계공학부에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낫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약간 차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